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2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백만장자 시크릿 66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더 해빙을 하다가 백만장자 이제 시크릿을 지금 하는데, 백만장자 시크릿은 좀 돈 있잖아요. 경제에 대한 성공에 관련된 그런 책인데, 더 해빙 하시다가 돈이나 성공, 돈에 관련돼서 조금 별로 이렇게 청사진이 그닥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책이 별로 재미없어요. 직설적으로 나가는 이 책이.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경제 청사진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돈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무슨 경제를 알아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중간에 경제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 경제에 원래 관심이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흘러가는 걸 알아야 돈이 보인다 하는데, 그 중간에 너무 모르니까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실 때가 전에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듣기가 불편하고 막 안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야, 내가 경제 청사진이 안 좋아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귀문이 열려요. 근데 그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 더 해빙보다는 백만장자 시크릿이 약간 직설적인 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내 거다." 하고 돈을 누가 딱 1억 갖다 놨어. 내 거 아니라고 누구 주겠어요? 아니죠. 갖잖아요. 그만큼 내가 돈을 좋아하면서 이 무의식의 그 내가 경제청사진이 낮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게 밀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함께 듣자는 거, 네, 권해 드리고 싶고요. 네, 66 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경제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주변 환경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릴 적의 경제청사진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패하게끔. 그러면 저는 인제 지금 현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지만 어릴 때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능력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한 그런 능력은 없는데, 이 내가 어릴 적에 세팅되었던 거는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거는 뭐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혼자서는 또 아직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어 이 결과물이 만들어냈다는 거, 내가 다시 실패했었더라면 그게 경험이고, 성공도 경험이고 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 청사진을 뛰어넘어서 하는 경험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기회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 네. 언제나 자신이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다. 어릴 적의 경제 청사진, 부모님의 어떤 그 환경으로 만들어진 경제 청사진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로 입증을 한다는 거죠. 현실로 입증한다는 거. 그래서 연봉 10만 달러의 청사진을 가졌다면 사업이 꼭 그만큼 잘 될 것이다. 1 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만. 이 연봉 10만 달러면 거기까지는 잘 된다. 그런데 그 이상은 또 내가 좋은 사업이 있어도 눈에 안 보이고요. 내가 청사진이 낮아져 있을 때는 자꾸 또 뭐예요? 예. 낮아지게끔,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 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 현실에서. 그래서 내가 암만 똑똑하게 한다 그래도 뭔가 이 돈이 빠져나갈, 그게 이 어릴 때 경제청사진이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이 세팅된 거예요. 신념이라고 해요. 그게 세팅됐을 때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의 뿌리를 바꿔 줘야지 열매를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당연히 사과나무가 싫으면 배나무를 심기 위해서 박 나무 뿌리를 바꿔서 다 바꿔 심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다음에 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제 자꾸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진짜 내 믿음하고 딱 맞을 때는 나한테가 아니라 밖으로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안으로 들고 들어와야지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 그쵸. 그래서 연봉 5만 달러의 청사진을 지닌 영업자가 어쩌다 영업이 잘 되어서 연봉 9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계약을 따냈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9만 달러를 더 벌게 되더라도 그 후에 실적이 모자라거나 일이 꼬일 것이다. 그쵸. 그래서 경제청사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경제청사진의 수준에 맞춰서 더 잘 돼도 그 뒤에, 그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마이너스가 나든지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려면, 경제청사진을 바꾸려면 어릴 때 자란 환경에서 있었던, 부모님한테 보고 듣고 자란 거 있잖아요.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부모님의 상황인데 내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정말 맥락을 바꾸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데 바꾸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에너지를 바꾸는데 시간이 저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정말 이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꾸는데 저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애쓰고 있는, 막 바꾸기 싫어하는 저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줄 아는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경제청사진에 맞춰 놓은 수준들은 다 틀리겠죠.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맞춰 놓은 수준이 어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데 그렇게 가진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1억이 넘게 들어왔을 때 혹시 저항감이 있었지 않는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거 아닌가.'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신났죠 뭐. 신나 가지고 막 수입차 2대 바꿔 버리고 막 사이판 보내고 막 유학 보내고 뭐 신나 가지고 막 그때 막 엄청 신나게 썼죠 뭐. 신나게 쓴 과정에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신났을 때 또 안 좋았었던, 남편하고 안 좋았었던 그 기억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때 돈을 쓰면서 즐겁기도 하면서 남편하고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태, 의부증이 있어 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랬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내 기억에서 그냥 판단하는 건데,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막 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아유 그래.'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는데 그때보다 몇 년 전보다 정말,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인제 그때 경제청사진으로 하여튼 1억 넘게, 훨씬 넘게 이렇게 한번 탁 들어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인제 차를 바꿨단 말이에요. 벤츠를 인제 바꾸고, 지프차 있잖아요. 그 누런 색깔로 인제 남편이 바꾸고 인제 막 바꿀 때였는데, 그게 어 제 인제 뭐 싸게 좀 뭔가 이렇게 산다고 서울에다 계약을 해 놨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해서 서울에서 차가 나왔는데, 그 차를 타고 대구까지,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까지 이렇게 오는데, 남편이 가서 그 차를 타고 온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누굴 태워 갖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차인데 누가 먼저 타냐고 있잖아요. 예? 성이, 그러니까 성별이 남편과 다른 막 뭔가 있잖아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는데 느낌이 막 그래 가지고 정말 기분 나쁘고 막 안 좋았었던 거,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차린 걸 알고 그 상황이 바뀌었던 거,
막 예 그런 게. 근데 그 촉이 이 촉도 제가 '나는 내 촉이 맞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촉이 내 믿음에서 나온 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들어와서 좋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기분 나쁘고 너무 막 완전 여기 한쪽에서는 뭐냐면 내가 버림당하는 느낌? 막 그런 느낌들을 또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막 있다 보니까 '아 그게 있었네.' 하고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랬을 때 뭐예요? '나는 버려진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 혼자의 제 믿음에서의 촉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근데 인제 어 지금은 인제 어느 정도는 '아 그래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인제 뭐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인제 그닥 지금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촉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아 그냥 저 사람이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내가 버려질까 봐 하는 행위들이 다 틀려요.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좀 더 되더라고요.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더 확장이 돼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도 더 이상 안 벌려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저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있고 안 벌려고 하고 있는 게 아주 이게 강하게 오래된 경제청 사진이 세팅이 돼서 안 바뀌려고 하는 강한 끈적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팅이 되면서 뭔가 이거로 인해서 남편도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속에서 완전히 평화롭다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그런 어떤 것들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데 제 안에서 믿음이 올라오는데 '아 평화롭다.' 하는 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예 그냥 성인 마냥 600대 이상의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인제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전보다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 내 생각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인제 제가 예전에는 막 움직였었던 것들. 그래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내가 버려질까 봐.'라는 거가 그게 가장 먼저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슨 저항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은 한편으로 많이 버는데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아마 또 '돈이 들어오면 버려질까 봐.'라는 게 작동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의식에서 내가 이게 세팅된 거와 지금 현재 하는 거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현실로 드러나는데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경제청 사진 자체가 뭐예요? 어릴 적에 무의식에 세팅된 것들 이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어릴 적에 과거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부모님에 의해서 세팅된 것들을 다시 바꿔야 한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살려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믿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버려질까 봐 하는 어떤 그게 중간에 세팅됐던 것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자꾸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야 친구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집에 찾아가면서까지 같이 이렇게 이 6시 아침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경제청사진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야 대단하십니다. 아침부터 친구 집에 찾아가서 야 대단하세요. 예.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50,000의 그러니까 청사진을 설정해 두었는데
$50,000. 근데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걱정할 것 없다. 그만큼 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벌진 않아도 $50,000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벌지 않고 슬럼프에 빠져서 안 해도 그래도 거기는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벌게 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돈에 대한 무의식의 원칙이다. 돈에 대해서 무의식이 어떻게 경제청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요만큼이 돼 있으면 내가 못 벌어도 이만큼은 벌 것이고 많이 벌어도 빠져나가서 이만큼으로 맞춰질 것이다. 여기 기준으로 정해 놨던 이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라지고 더 높여 줘야 된다는 거죠. 높여야 되는 거가 가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경제청사진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인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인제 알아가게 되잖아요. 알아가게 되는데 이 에너지 자체를 못 느껴요. 보이지 않는 거가 보이는 것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알려주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를 1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보여지는 거라든지 지금 앞에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느껴지는 그 감정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인제 뛰어넘을 때가 됐는지 아주 극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요 근래에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 그게 혼란스러웠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움. 그래서 혼란스럽게 제가 막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엄청 혼란스러워서 이제 선생님이 이 무의식에 되어 있는 경제청사진을요,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받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암만 여러분들이 안간 힘을 쓰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하고 있는 어떤 자영업을 더 두 개, 세 개 차린다고 차릴 수도 없겠지만 돈이 더 그만큼 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차려도 내가 맞춰져 있는 그 경제 청사진에 그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안 돼요. 좀 전에도 뭐 혜영 님이 김혜영 님 뭐 찾았다고 하시는가 봐요. 그쵸?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떠올라요. 같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를 제가 말씀해 드릴 때 적어 놓으면 제일 좋고요. 수업을 직접 듣다 보면은 다른 분들 여기서는 인제 저 혼자 30 분을 떠들잖아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 돈, 경제, 청사진, 유전적인 거, 뭐 이성적인 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잘 듣다 보면은 뭐예요? 내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걸 통해서 빨리 기억을 혼자 하면 잘 안 나는데 다른 분들이 할 때 발표하고 질문하실 때 기억나는 것들을 '저것도 내 건가? 내가 혹시 저런 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고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놨다가 맥락을 바꿔 줘야 돼요. 내 것도 아닌데. 그쵸? 그게 세팅이 되어 있다. 우리는 아직 무의식에 엄청나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하는 거고, 그쵸? 바꿔야 하는 거예요.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무의식에 엄청 저장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찾아버리는데 그거를 정말 찾는 동안에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이 생에 내가 죽기 직전에까지 다 찾을지 안 찾을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팅해 줘서 다시 경제청사진에 불을 넣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 깊은 뜻이 있으세요. 근데 듣고만 와도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열심히 들어요. 맞는 것 같아서 들어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솔직히 갔다 왔어요. 왔는데 정말 내면에서 너무 거부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런 줄 안대요. 아니라고. 너무 거부하는 마음이 막 있는 저도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도 그냥 어쨌든 기어 가서 그냥 듣고는 왔는데
또 제가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게 어제 인제 전체적으로 미팅이 있어서 제가 막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한 5분 10분 얘기할 거를 갖다 어제 한 30분 근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 안의 내면에 어떤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특히 너무너무 싫은 어떤 그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가짜 내가 경제 청사진이 맞춰져 있는 거에 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제 어떤 그 감정들이 있거든요. 경제 청사진을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제 감정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이 돼서든 거기에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저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야. 아니라고. 너무 저도 감정적으로 제가 경제청사진이 안 좋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춰져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한 5분 평상시에는 5분 10분 얘기하다가 30 분을 갖다가 제 시간을 따로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무리 멘트지만 30분 정도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이 제가 하는 일의 그림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 내면에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본인들의 믿음대로 듣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더 힘이 생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감이 드는데도 힘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정말 큰 에너지 장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싫어도 가시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별로래도 가셔라는 거예요.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내 믿음 때문에 별로인 것이지 내 믿음 때문에 별로인 것이지 이 전체적인 이 수업의 이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지 않는 그쵸. 어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 제가 달라진 제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느끼는 제가 피드백을 안 받아 봐 가지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거를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저 혼자 느꼈을 때 뭔가 심이 달라진 어떤 그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혼자 그냥 스스로. 그랬는데 그게 전과 달라진 게 싫어했는데도 오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싫어하고 그 시간이 1박 2일 동안에 이 시크릿 시간에 이게 엄청나게 저항감이 있고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냥 갔는 거예요. 저 솔직히 있잖아요. 반짝방 하러 나오는데 비나이다리 반짝방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것도 저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인제 반짝방 하러 나오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었죠. 반짝방이 하기 싫은 느낌은 아닌데 거기 가기 싫어서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는 그렇게 있잖아요. 허기야. 그래서 그렇게 가기가 싫었었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중간에 이 청사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릴 때 세팅된 청사진과는 상관없이 구멍이 뻥 뚫리게 새로운 청사진을 넣어 주는 그 에너지에서 넣어 주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싫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끝까지 가 있으니까 달라진 저를 또 보는 거예요. 서울 갈 때 울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저항감이 있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왜 안 가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안 가지? 저 사람들 왜 안 가지?' 하는 거였거든요. 산을 넘었어요. 아 맞아. 헤매 가지고 산을 넘어 가지고 막 내비가 이상하게 가 가지고 막 하고 저도 아침에 섀도우가 골드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요쪽 끝에다가 싹 발라 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제 막 발라주는 골드 색깔 섀도우가 있는데 새 거를 인제 했는데 새 거를 아침에 있잖아요. 뚝 떨어뜨려서 다 작살나지를 않나 가기 싫어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무의식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아까운 싫어 제가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자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무의식에서. 경제청사진이 이게 그쵸. 그러니까 대답을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어릴 때 이렇게 저항을 했었구나.' 엄마에 대한 어떤 그게 그걸 그렇게 느끼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1박 2일 동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었다니까요.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니까 죽는 게 아니라 '아 어떻게 이렇게 기운이 달라지지?' 제가 에너지가 막 달라지는, 뭔가 이 무의식에서의 에너지가 더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내일 가서 인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죠. 왜 그렇게 뭐가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내가 저항을 해도 전체적인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싫다.'라고 하지만 전체가 강하게 좋은 거로 이끌어 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아마 4 월에 또 합니다, 시크릿이. 네. 그 열정을 불태웠지만 그 열정에 불태웠다라는 것도 어떻게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열정에 불태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열정이 불태웠다라는 거에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 이 의미보다도 어마어마한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저희 선생님 완전히 진짜 또 "피똥 쌌어." 하시는 말씀 들어서 안 돼요. "네?" 하면서 장난치시는 줄 알았더니 저는 피에 똥 나온 줄 알았어요. 똥에 피가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똥 쌌다 하시는데 엄청 1박 2일 동안 이제 힘드시죠. 그런데다가 경제청사진이 이렇게 낮게 맞춰져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엄청 저항감을 느껴요. 제가 요번에 느끼면서 '아 이분들을 그래도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제가 인제 그런 경험도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저항감이 이렇게까지나 막 눈물이 질질 흘려 가지고 가기 싫을 정도로 저항감이 있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랑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벌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벌 거라는 믿음은 여기 있고, 이 경제청사진의 어릴 때의 환경은 더 안 좋은 건 여기 있고, 그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알기는 이걸 되는데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가진 힘이 드는 거예요, 제 에너지 자체가 이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를 요번에 경험을 하면서 정말 안 가시려고 그러는 분들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그래도 가자고 해야 되겠다.' 우리 막내가 요번에 못 갔거든요, 2번을 따라갔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그 바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엄마 죽었다 캐라. 그러고 와라." 그랬는데 얘가 "그렇게 엄마 죽었다면 보내주지 않겠냐. 그래도 와라."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 녀석이 본인이 별로 안 가고 싶었겠죠, 중요한 거를 본인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안 데리고 간 거에 대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나는 거부를 해도 전체적인 어떤 그 장 자체에서 내가 변해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 가치,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가치들, 이 시크릿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의식 아카데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제가 그전에 느꼈던 어떤 그냥 막연하게 '이건 해야 돼.'라고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걸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저 시연님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그것도 처음에는 '아 저렇게 싫어하고 대답도 안 하고 왜 데리고 왔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었는데, 그래도 오시면서 막 겉돌고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사랑이죠. 마지막에 인제 시연님 남편이 막 옛날 같았으면 거부하면 저도, 저항하면 저도 저항감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인제 같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항하고 있는 어떤 남편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 때문에 가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셨는데, 거기를 마지막 12시 다 돼 가지고 선생님도 피곤해 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가셔 가지고 잠깐 미팅을 한 20-30분 정도인가요? 가서 미팅을 하면서 남편이 엄청 순하고 애기 같은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에 대한 저항감이 되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저항감이 들게끔 해요. 저항감이 들게끔 그냥 편안하게 자꾸 이렇게 따뜻따뜻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스타일을. 그러니까 저항감이 들게끔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엮여져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만나 뵈니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미팅하고 그러고 나왔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제청사진을 바꾸고 싶으시거들랑 시크릿은 4월 월에 갑니다. 4월 월에 또 가는데 진짜 옆에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도 빠짐없이 코로나도 풀려 가지고 그냥 시내도 사람이 버글버글 하던데 지금 500 명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500 명까지인데 많은 분들을 제가 진짜 지금부터 돈을 받으면서 돈을 내라고 스폰서님들이 입금을 하셔야 되니까 하실 정도로, 그래서 500 명이 다 수용이 안 되면 500 명을 나눠서 하더라도 500 명까지 수용이 지금 된다 하니 '모집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모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그런 저항감이 있는데도 달라진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큰 에너지장에서, 큰 에너지장은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정보다 긍정이, 큰 긍정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거를 감싸고 있다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언제 할지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토일 할 겁니다. 무조건 빼서 여러분들 다녀오시고 나서 '아우 나는 아니야.' 경제청사진에, 원래 경제청사진에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은 내려두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 따라서 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보명님도 오세요. 딸만 보내지 마시고 꼭 오세요. 오, 오케이. 네, 꼭 오세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꼭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죠. 그쵸? 네. 막 밥도 엄청 맛있답니다. 네, 아드님도 모시라 그러고 뭐 다 어쨌든 가야 될 것 가야 됩니다. 가야 되겠다. 왜 세상이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 에너지가 달라지면 이 가정과 이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경제청사진을 바꿉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있으셔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 심상화하시고요. 시크릿 갔다 오신 분들은 잠재의식에다가 하는 명령하는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명령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음속 해제시켜 주시고요.